그래서 닐토가 카프카 자바 컨슈머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컨슈머가 실제로 소비하는 파티션에 대해서 개수를 산정하는 식을 설계하는 여정에 대해서 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엄청 재밌었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닐토와 카메라를 설득하고 빌로를 이런 로직으로 우리 가야 된다 설득하는데 맛있어요. 이분들 선택하는 게 막 주변에 카프카 하는 분들 보면은 파티션 수 우리 카프카 도입하려는데 파티션 수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나 재밌는데 다른 회사에서 왜 블로그들을 잘 많이 안 올리는지 시작할 땐 모르겠지만 지금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카프카 클러스터 종류마다 정말 비즈니스 요구사항마다 정말 달라지거든요. 결산식을 설계하는 게. 그래서 채널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어떤 걸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토픽을 만드는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적정한 초기 파티션 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보면은 미트하고 코어 비테크랑 API셀에서 지금 토픽 3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 때 그분들이 고려해야 될 건 딱 3개였어요. 평균 처리량, 피크 처리량, 그리고 다운됐을 때 캐치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일이 얼마나 됐을까? 이거 3개만 알면 됐고 그거를 특정 시기에 샥 넣었을 때 파티션 수가 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표였고요. 먼저 보는 최종 방정식이 있는데 어려워요. 우리는 두 가지식으로 안 할 겁니다. 이가식으로 네,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용어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앞에 닐토가 잘 설명해줬기 때문에 파티션 레코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인그레스하고 이그레스 중요해요. 인그레스는 프로듀서가 토픽에다가 쓰는 처리량이에요. 인그레스 퍼 파티션이라고 하면은 파티션당 쓰기 처리량이겠죠. 이그레스는 토픽에서 읽어가는 처리량이에요. 그럼 이그레스 퍼 파티션은 파티션당 읽기 처리량이겠죠. 레그는 방금 들었겠지만 프로듀서가 쌓아놓은 레코드를 컨슈머가 아직 처리하지 못해서 밀린 양입니다. 밀린 양. 그럼 생각해야 돼요. 이그레스 퍼 파티션 그 토픽에서 읽어서 처리하는 양은 레그도 고민해야 돼요. 레그가 얼마나 많이 쌓였을지. 그래서 레그가 7일 동안 쌓였어.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 만에 복구해야 돼. 그러면은 이그레스 퍼 파티션 토픽을 읽어서 처리하는 양은 그런 레그를 우리가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꽤나 복잡합니다. 파티션 수를 신중히 정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크게 없어요. 여기 파티션 수가 많으면은 메타데이터나 파일 핸들, 리더 선출 이런데 많은 비용이 든다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파티션 하나가 보통 순서 보장이 되거든요. 보통이 아니라 파티션이 순서 보장이 되거든요. 키별로. 근데 파티션이 늘어나면은 이게 막 컨시스트 해싱 같은 그런 알고리즘이 막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파티션의 수가 늘어난다? 그럼 키가 막 다른 데로 흩어지고 모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티션 안에 키별로 순서 보장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파티션은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파티션 수 결정할 때 여유롭게 잘 해야 된다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파티션 산정식 도출해 볼게요. 자, 컴플런트 블로그에서 처음에 얘기했어요. 야, 우리 어떻게 파티션 수 결정할 거냐? 자, 가볼까요? 슝슝슝 내려오면은 자,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맥스 T 나누기 P P 나누기 C. 즉 처리량에다가 파티션 수에 아까 인그레스 퍼 파티션이었죠. 인그레스 퍼 파티션 쓰기 처리량 나누고 처리량에다가 읽기 처리량 퍼 파티 인그레스 퍼 파티션 나눈 거에 맥스 값치 이것만 얘기해요. 이것만 얘기해요. 정말 간단하죠. 이거 리틀의 법칙과 사실 유사한 면이 있죠. 똑같죠 사실. 좀 변형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식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파티션 처리량, 즉 병렬성, 우리가 필요한 병렬성은 그 인그레스, 즉 쓰기의 요구량이에요. 이거 요구사항이거든요. 쓰기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다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파티션당 쓰기 처리량이에요. 처리 가능 능력이에요. 이건 시스템의 능력이에요. 왼쪽은 요구사항이고
오른쪽은 처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그레스 리퀘어먼트랑 인그레스 퍼 파티션 나눈 거랑 이그레스 리퀘어먼트 이거는 그 처리 요구량이에요. 즉 아까 말했던 우리가 레그를 며칠 만에 다시 가져와 다 모두 다 땡겨올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정의한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런 요구 사항은 컨슈머 리퀘어먼트에 들어갈 거예요. 이그레스 리퀘어먼트죠. 이그레스 퍼 파티션은 파티션 하나당 그 읽기 하는데 처리한 그 읽기를 할 수 있는 처리 능력, 시스템의 처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게 가장 간단한 버전이다. 그래서 왼쪽은 우리들의 요구 사항이고 오른쪽은 시스템의 처리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게 정의하고 시스템의 처리량을 측정한 다음에 파티션을 만들면 되겠. 그 required 파티션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할게 얘네들 각각 어떻게 우리 요구 사항을 구체화시켰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실험해서 결정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구량부터 해보죠. 요구사항. 프로듀스 리퀘어먼트. 프로듀서 관점의 요구량은 엄청 단순해요. 피크 받으면 돼요. 프로듀서의 피크 스루풋. 피크 스루풋 못 받으면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듀서 피크 스루풋을 프로듀스 요구량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컨슈머의 요구량이 살짝 복잡해요. 컨슈머 요구량. 오케이. 컨슈머 요구량. 우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피크 스루풋. 아까 말했던 프로듀스의 피크 스루풋 감당해야겠죠. 그것만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랑 하나 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운타임 동안 쌓이는 렉을 며칠 만에 그거를 다 백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구 사항이 두 번째로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평소 평균 유입량 기준으로 레그를 따라잡는데 필요한 처리량과 피크 유입량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위한 처리량인 거죠. 오케이, 이거 두 개 했을 때 컨슈머 리퀘어먼트만 이렇게 되는데 살짝 복잡해 보이죠?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이때 장애가 일어났어요. 장애가 일어났는데 레그가 이 정도 쌓였어. 평균 쓰기 처리량 곱하기 다운된 시간 동안 쌓였겠죠. 이 쌓인 거를 오케이 한 4일 후에 복구하기로 했어요. 그럼 복구할 때 하루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하루 만에 복구되겠다. 4일 동안 다운된 게 하루 만에 복구했다 생각하면은 하루 복구될 동안 쌓인 레그만 처리할 거예요? 아니죠. 이미 쓰기 처리량도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하루 동안. 그래서 우리는 실제 캐치업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는 다운된 동안 이미 있던 레그도 처리해야 되고 그거를 캐치업하는 시간 동안 들어오는 레그도 처리해야 돼. 레그가 되는 거죠. 레그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두 개 다 합해서 T 캐치업으로 나눈다 정도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뭐 얘를 캐치업 타임이랑 다운 타임 더한 거를 캐치업 타임 나눠서 얘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이게 되면은 아까 말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평소 평균 유입량을 렉으로 따라잡는데 필요한 처리량, 피크 유입량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위한 처리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 처음에 이거 개발할 때 뭘 고민해야 되나? 쓰기 피크 처리량. 이 토픽의 그 피크 쓰기 처리량이 얼마 되지? 를 알아야 컨슈머 리퀘어먼트를 적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토픽이 다운됐을 때 얼마 동안 다운됐을 때 그걸 며칠 만에 다시 백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의만 하면은 컨슈머 리퀘어먼트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 볼게요. 다 예시예요. 그래서 다시 살짝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프로듀서가 이렇게 쓰기 요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쓰기 들어올 거다라는 요구량이 있을 텐데 그 요구량보다 시스템의 처리량이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요구량보다 인그레스 퍼 파티션 곱하기 파티션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 인 거고 컨슈머도 똑같을 거예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본 우리 식입니다. 그거를 맥스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원했던
프로듀서의 처리량과 요구량과 그 컨슈머의 요구량은 전부 다 정의했어요. 프로듀서의 요구량은 프로듀서의 피크 처리량, 컨슈머의 요구량은 프로듀서의 피크 처리량과 레그 관련된 그 캐첩 개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인그레스 퍼 파티션, 즉 파티션당 쓰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처리 능력, 그리고 이그레스 퍼 파티션 읽기 처리 능력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측정하고 실험했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회사에서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어요. 컨플런트 클라우드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기준으로 인그레스 퍼 파티션은 6MB per 세컨드, 이그레스 퍼 파티션은 18MB per 세컨드예요. 오케이. 근데 18MB per 세컨드고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파티션당 1에서 5MB per 세컨드라고 얘기하고 저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밀미르 거기에서는 1MB per 세컨드를 사용하라라고 권장해요. 근데 이게 조금 모호하면 엄청 보수적인 게 엄청 보수적인 값이라는 게 사실 실제로 그 이글의 그 파티션의 읽기 처리 능력은 파티션 각 컨슈머가 그 레코드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에 엄청나게 강하게 종속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리 능력이 아무래도 엄청 뛰어나 클라우드와. 근데 레코드 하나당 처리하는데 100ms, 1초, 2초 하면은 그 시스템의 처리 능력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기 제가 여기 여쭤봤을 때 아까 말했죠. 18MB per second가 그 컨플런트 클라우드에서 제시한 이그레스 퍼 파티션이라고요. 얘네는 비즈니스 로직 레이턴시가 거의 없거나의 값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하니까 예, 테스트한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 레이턴시가 낮은 환경에서만 저 18MB per second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낮지 않은 환경, 우리 레코드 처리할 때 하나 처리할 때 20ms, 50ms, 100ms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결국 그 레이턴시들을 각각 넣으면서 실험해야 돼요. 50ms일 때는 얼마 처리량이 나올지, 100ms인데 얼마 처리량이 나올지 이런 것들 그 실제로 넣으면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럼 넣으면서 실험을 해봅시다. 야. 살짝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 정도의 배치의 크기의 레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64개의 레코드고 각 레코드가 1KB예요. 이런 것들을 16개의 컨슈머가 있어요. 16개의 스레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6개의 스레드가 얘들을 처리해요. 그러면은 한 스레드당 4개씩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죠. 4개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데 각 레코드가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ms예요. 그럼 4 곱하기 25, 100ms가 걸리겠죠. 즉 이거 전체 처리하는데 100ms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64KB 나누기 100 하면은 0.64MB per second가 이거의 이그레스 퍼 파티션 그 처리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100ms가 낮아지면은 얘가 커지겠죠. 얘가 높아지면은 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레이턴시와 자세히 보면 여기서의 이 레이턴시와 이 동시에 처리하는 개수 같은 것들이 결국 이그레스 퍼 파티션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실험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실험하러 가보죠. 네. 레코드당 처리 시간을 어떤 값으로 볼지 적절히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정도예요. 내려볼게요. 실험할 때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 레코드당 레이턴시 50, 100, 20, 30 이렇게 결정해 두고 파티션 개수 6개, 8개일 때, 16개일 때, 32개, 64개일 때 이런 거 다 해보고 소비를 돌렸어요. 소비를 돌렸는데 돌릴 때에 이게 뭐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은 값인가 혹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실험한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CV를 봤어요. 코베리언스죠. 그래서 표준 편차 나누기 쓰기 처리량, 평균 처리량 이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그 읽기 처리량 그래프를 봤는데 그게 평균에 비해서 15% 상하로 흔들린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 부분 휴리스틱에 판단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이상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아, 요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 실험 데이터의 합격 불합격 기준으로 본 거죠. 그래서 CB 0.15로 봤다. 그리고 이때 리트라이나 스로틀이나 리밸런스나 에러라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야 된다. 이거를 가정하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잉그레스퍼 파티션은 간단합니다. 전부 다 네, 한 19.4 정도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상관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컨플런트 클라우드에서 말하는 거는 6MB/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중에 작은 값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6MB/s 선택했습니다. 이그레스퍼 파티션 얘가 마지막이에요.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레이턴시에 엄청 민감하다 했잖아요. 레코드당 처리 레이턴시.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처리 시간 상한을 두고 50mm, 그러니까 슬립 50인 거죠. 레코드당. 그걸 두고 파티션 하나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그레스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이렇게 됩니다. 레이턴시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4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것마다 쓰기 처리량이 전체 처리량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왜냐면 슬립이니까. 그럼 퍼 파티션도 낮아질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슬립을 4mm 했어요. 1.15예요. 8mm 하면 2배로 낮아져야겠죠. 2배로 낮아지죠. 거기에다가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비례해서 낮아진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계산한 이유는 레이턴시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면서 인프라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한 거고, 결국에는 이해하시면 되는 게 한 50mm 정도 레코드당 잔다라고 생각. 이그레스퍼 파티션이 0.1MB/s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30mm 정도 레이턴시가 레코드당 처리 레이턴시가 있다 하면은 0.16MB/s 이그레스퍼 파티션이 0.16MB/s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L이 조금만 커져도 파티션당 처리량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레이턴시를 보고 어떤 이그레스퍼 파티션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컨플라우드 클라우드의 정책을 봐야 되거든요. 컨플라우드 클라우드는 1 ECKU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1 ECKU는 스케일업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ECKU가 되면은 그 쓰기 처리량이 그러니까 1 ECKU당 60MB/s거든요. 그럼 이 ECKU가 되면 60이 아니라 120까지 쓸 수 있어요. 3 ECKU가 가면 180까지 쓸 수 있고 파티션 개수도 그에 맞춰서 배수로 늘어나요. 사실 약간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을 동시에 합친 그런 느낌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디맨드라고 보시면 돼요. 온디맨드. 계속 늘어나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1 ECKU가 늘어날 때마다 인그레스가 60이 늘어나고 파티션 개수가 3000개씩 늘어나요. 비율이 존재하죠. 우리 아까부터 쓰기 평균 처리량이 중요하고 파티션 개수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인그레스랑 파티션 개수랑 묶여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율을 식 같은 거를 추론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려가 보죠. 근데 이때 이 파티션 개수가 조금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ECKU당 1 ECKU당 인그레스 처리량은 인그레스 처리량이 더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은 스케일 인 아웃 할 때 처리량이 늘면은 스케일 아웃을 하거나 스케일 업을 하겠죠. 근데 처리량이 다시 줄면은 다시 낮출 수 있잖아요. 근데 처리량이 늘었다고 해서 파티션 개수를 늘 수 있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처리량이 늘었다고 해서 파티션 개수를 늘려. 그 다음에 처리량이 줄어. 그러면은 ECKU를 다시 줄여. 그러면 파티션 개수를 줄일 수 있냐? 못 줄이거든요. 파티션 개수는 늘리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파티션 개수는 굉장히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즉 파티션 개수를 많이 늘려버리면은 ECKU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돼 버려서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가 인그레스나 이그레스를 그만큼 요구하지 않는데도 거기 스케일 아웃 상태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 개수는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케일 인아웃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우리 인그레스랑 케이첩 멀티플라이어랑 이런 것들 생각했던 식이 있죠. 이 식을 생각해 보면은 60MB per second를 인입이 들어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캐치업 멀티플라이어가 있을 텐데 그거 나누기 이그레스 퍼 파티션이 있을 거예요. 그게 3000 이하가 돼야 돼요. 3000 이상이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CKU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슨 여기서 얘를 여기로 보내면은 캐치업 멀티플라이어랑 이그레스 퍼 파티션의 비율 뭐 시기 대략 이 정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친구, 즉 얘를 만족하는 친구를 아까 위에 있던 그 식에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앞에 L별 실측표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아라 가보자 정도인 건데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거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우리가 컨슈머 다운타임이 7일일 때는 캐첩 배수가 8이거든요. 뭐 아까 1 플러스가 있어요. 위에 보면은 캐첩 배수라는 게 슝슝슝 올라와 보죠. 이 7일이면은 캐첩 배수가 7일이고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7일이고 캐첩 타임이 하루면은 1 더하기 7 나누기 1 하면은 8이 되죠. 그래서 다운타임이 7일이 되고 캐첩 시간이 이 하루 1시간 하루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플러스 1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7일 다운이면은 캐첩 타임 배수가 8이다. 4일 다운이면은 캐첩 배수가 5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내려가서 컨슈머 다운타임이 7일 했어요. 7일 동안 다운됐어. 그럼 우리 하루 만에 캐첩하고 싶어요. 그럼 캐첩 배수가 8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이그레스 퍼 파티션이 그 아까 위에 있던 이 식을 적용하면은 0.16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0.16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에 해당하는 레이턴시가 30ml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7일 동안 다운되고 하루 만에 캐첩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ECKU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똑같이 내려갔을 때 4일 동안 다운되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캐첩한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이그레스 퍼 파티션 0.1이에요. 0.1에 필요한 레이턴시는 50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 중에 뭘 선택할까에 대한 거예요. 7일 좀 직관적이죠. 우리 일주일 동안 다운돼도 키네시스랑 비슷해요. 4일은 약간 주말 포함해서 뭐 금요일 장해놨을 때 토일 월요일 날 이제 장애 대응해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4일은 조금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4일이 좀 적정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레이턴시를 몇으로 할까도 좀 중요한데 션에게 물어봤을 때 쿠팡에서는 레이턴시 레코드당 처리 레이턴시를 50 이상으로 늘리면은 내가 쳐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50 우선 이하로 맞추자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레코드당 처리 레이턴시 50 이상 되면은 알람이 울려서 뭐 각 팀에게 가세요 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컨슈머 다운타임을 4로 정했고 실측표에 맞는 레이턴시 50을 정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그레스 퍼 파티션 0.1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은 다 컨플런트 클라우드에 대한 거거든요. 컨플런트 클라우드의 그 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AWS MSK는 조금 달라요. 얘네들은 브로커당 그 처리 권장하는 처리 파티션 수가 또 얘네들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파티션 수 개수 결정식은 그 브로커 종류나 클러스터 종류에 따라 다 달라져요. 왜냐면 브로커들마다 파티션들을 처리할 수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수들이 달라서 그래서 컨플런트 다르고 MSK 다르고 다 그렇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카프카 플랫폼이나 컨슈머 구조가 달라지면은 다시 측정해야 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